음이라면 어금니에서 나는 소리란 말인데 어찌 어금니에서 소리가 난단 말인가? 그 언저리에서 소리가 형성된다는 것 아닐는지요? 학주야. 어금니에 무슨 움직임이 있느냐? 소리를 낼 때마다 혓바닥이 입천장 쪽으로 급격하게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낫이나 곡괭이처럼. 낫이나 곡괭이. Gidget? Oh, hi, Matt. I'm going on a trip. Wow, really? Could you watch my busy bee while I'm gone? Oh, no. Oh, no. Huh? Oh, dear sweet busy bee. Rain fire! But sire, our troops, just do it!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엄청 심한 복숭아 알러지, 응? 알레르기가 있다는 거야. 그 왜 복숭아 그 겉에가 완전 다 털이잖아. 그 털이 1m 근처에만 가도 온몸이 새빨개지고 호흡 곤란해, 천식에 아주 쌩 난리가 난다네. 아니야. 복숭아가 전혀 없는데 그랬다니까.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요. 집사람한테 카톡 보내려고 셀카를 찍는데 이분이 뒤에 보이더라 말입니다.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통화 내용이 또 들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카톡... 아버지, 지금 감정이 너무 막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데 그거 좀 여기까지 좀 내려보세요.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이걸 좀 함축시켜가지고 탁. 결핵? 아이, 설마. 진짜 활동성 결핵 판정 받았다고 전화로 누구에게 막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요즘에도 결핵 환자가 있어요? 아니, 요즘도 결핵 환자가 있어요?
한국이 현재 결핵 발생률 1위랍니다. OECD 국가들 중에. 보니까 이 아줌마 시침이 뚝 떼고 계속 일을 하시더라고. 아니 집에 다솜이 같은 애도 있는데. 집에 다송이 같은 어린애도 있는데 결핵 환자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음식도 만들고 침도 튀기고. 혹시라도 이걸 쓸 찬스가 있으면 대박이긴 한데. John Wick, excommunicado. In effect, 1 minute. They'll kill you just as soon as they'll make you better. But I know better, man. I know better. I know what I'm... Tick-tock, Mr. Wick. Tick-tock. No time to dilly-dally, Mr. Wick. John Wick, excommunicado. In effect, in 5, 4, 3, 2, 1. and away we go. ETV에서 가장 핫한 영화 중 당신의 취향을 저격할 영화만 엄선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승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귀여운 게 체질,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2입니다. 한층 더 사랑스럽고 넘치는 비글미로 돌아온 애완동물들이 이번엔 호랑이 구출 작전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들의 은밀한 사생활,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2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Life is funny sometimes. One minute you're just hanging out. And the next, 새로운 가족 리암 걱정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맥스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tail, ears. 고양이가 되고 싶은 강아지 기젯까지. Coffee on computer. And down. 오늘도 뉴욕의 아파트는 바람 잘 날이 없는데요. As soon as he left the building. 이런 매력 만점 펫 친구들을 지키겠다고 나선 이가 있었으니 Ears up. 이 구역 명예 히어로를 자처하는 허세왕 토끼 스노우볼입니다. Good morning, New York City. 몸짱 토끼의 꿈을 키워가던 어느 날 Do any of you know Captain Snowball? Yes, we do. And here we go. 드디어 스노우볼에게 정식 출동의 기회가 생기는데요. Yes, I need Captain Snowball for top secret rescue. 철창에 갇혀 서커스단으로 팔려가는 불쌍한 호랑이 후를 구해달라 부탁하는 데이지. All right, well, I gotta go. 데이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노우볼은 히어로 슈트를 장착하고 출격 준비에 나섭니다. Daisy, let's go. Yeah. All right, we're here. In record time, too. Thanks to the Bunny Mobile. Oh, yeah. Stealth mode. Let's go. 최첨단 버니카를 자랑하던 초반 기사와는 달리 You are jumpy. I meant, that's cool. Or, look at that thing I'm not scared of right there. Or, 어째 스노우볼의 행동이 불안불안한데요. it's just a thing I do. There he is. Let's go. 얼마 안 가. 악독한 서커스 단장 세르게이에 의해 학대받고 있는 호랑이 후를 발견한 이들. We gotta do something. Do not let Tiger out of your sight. 스노우볼과 데이지는 후를 탈출시키기 위해 급기야 잠입까지 시도합니다. It's okay, who? It's me, Daisy, from the plane. 감동적인 상봉도 잠시. Hey, step away from that tiger. Mind your business, wolf. 후를 감시하는 늑대 무리가 그만 깨어나고 마는데요. 용감한 데이지가 열쇠 확보를 위해 싸우는 동안 스노우볼 역시 힘을 보태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맙니다. 행복한 동심의 나라에서 펼쳐지는 늑대 대 토끼의 살떨리는 대결 한판. Gonna die, gonna die, gonna die. 스노우볼이 늑대에게 강제 뉴욕 구경까지 시켜주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되죠. What? Come on, let's go. All right. Yeah, of course. It was easy. Too easy? 한숨 돌린 스노우볼과 데이지 앞에 꽃길만이 열렸다는 해피엔딩을 내고 싶건만 What's this? This from Thief of Tiger. Yes, smell.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 포위망을 좁혀오는 늑대들. We are getting closer. So there I was, surrounded by nasty wolves. You asking, was I scared? No one asked anything. 결국 늑대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데이지는 There. 작은 몸집을 이용 변장술까지 선보이지만 옴짝달싹 못할 곤경에 빠지고 맙니다. Where is the tiger? Oh, there he is. 과연 데이지는 위기를 벗어나 스노우볼과 함께 위험천만한 이중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Boom. Man, I'm the macho like Randy. Snowball.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 2는 슈퍼배드 미니언즈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거듭난 일루미네이션의 작품입니다. 반려동물들의 숨은 일상을 엿본다는 신선한 발상에서 출발한 이 작품은 위트 있는 대사와 시각적인 유머로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스펙터클한 모험까지 가미돼 전작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재미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편에서 미워할 수 없는 악역을 맡은 토끼 스노우볼은 이번 영화에서 세상 힙한 래퍼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등 개성 있는 면모와 치명적인 귀여움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합류한 캐릭터 시쭈 데이지 역시 당차고 용감한 모습으로 스노우볼과 잔망 케미스트리를 폭발시켰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펫들의 반전 액션 시퀀스, 이 영화의 핫신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 2 속 핫신. Oh, pretty little dog, I like you. You will join my circus as a cannonball. 서커스 단장에게 납치된 데이지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 스노우볼. You ain't back, TD! Captain Snowball is on the deck! Snowball! Daisy! Snowball! 그런데 Okay, look, huh? 그곳에 함정을 파고 기다리는 이가 있었으니 서커스 단장의 부하 원숭이입니다. 가위손 원숭이의 선제 공격이 이어지고 이에 맞서 나름 민첩하게 대응하는 스노우볼. 이소룡으로 변신한 스노우볼의 날아차기 공격으로 싸움이 일단락되나 했건만 You still there, monkey? 외발 자전거를 장착하고 반격에 나서는 원숭이. Hey, get me out of here! 그때 못된 심보를 폭발시킨 원숭이 탓에 데이지가 위기에 빠지고 마는데요. Snowball! The fuse! I got it! I got it! 결국 스노우볼의 도움으로 데이지는 극적인 탈출에 성공하죠. 개싸움, 아니 토끼와 원숭이의 살 떨리는 승부가 이어지고 이때 마침내 먹혀 들어간 데이지의 통쾌한 한방. Say goodbye, monkey! 정의감으로 뭉친 펫들의 환상적인 팀워크가 빛나는 명장면입니다. 귀여운 게 죄라면 무기징역감인 볼메 펫들의 리얼 라이프, 영화 마이펫의 이중생활 2는 BTV에서 지금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영화 기생충의 박명훈 배우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기생충에서 지하실의 남자 오근세 역할을 맡은 배우 박명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억지 같습니다.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야, 김기택 어떻게 생각하셔? 가족 전원이 백수로 살 길 막막한 기택네 가족. 안녕하세요. 민정이입니다. 그때 마침 장남 기우의 명문대생 절친이 고액 과외 자리를 연결시켜줍니다.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서울대학교 문서 위주학과 뭐 이런 거 없나? 그렇게 글로벌 IT 기업 박 사장 집에 과외 선생으로 들어간 기우는 저기 어머님. 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세상 물정 모르는 박 사장의 아내 연교를 이용해 가족들을 차례차례 취업시키는 데 성공하죠. 숭하다. 케빈 쌤도 많이 드세요. 그렇게 시작된 극과 극 두 가족의 공생을 가장한 기생. 하지만 기택네 가족에 의해 쫓겨난 가정부 문광이 찾아오며 부엌 지하실에
제 물건을 깜빡 놔두던 게 있어가지고요. 사건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맙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파. 울어. 며칠을 굶은 거야. 아버지! 팔! 아버지라고 하면 어떡해. 과연 이들 가족 앞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측 불허 가족 희비극.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영화 기생충입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기생충은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흥행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거머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정작 칸 영화제 참석 당시에는 좀 숨어 지내하셨다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갔는데 같이 레드카펫도 못 서고 해서 그렇죠. 예. 되게 섭섭하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 진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었고요. 오히려 더 짜릿했어요. 왜냐면은 근데 밑에 뭘 놓고 가신 거예요? 같이 내려가 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영화에서 존재 자체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제 알려져서 하게 될 그런 순간들을 상상했을 때 굉장히 짜릿하고 그런 기분으로 지내왔더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기생충은 극과 극을 보여주는 두 가족의 충돌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저기 우리 박한양과 오근세 씨 인사해봐. 아유, 맛있다. 하지만 관객들에게 가장 충격을 줬던 것은 역시 근세가 지하실에서 퀭한 눈으로 등장했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빚쟁이들이 지치지를. 이때 비주얼도 정말 대단했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이를 이 왼쪽에 이를 하나 붙였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태닝을 좀 했어요. 한 2달 정도 태닝을 해서. 당신 오랜만에 프레시한 공기 좀 마셔야 돼. 그리고 제일 컸던 거는 그거 같아요. 숯가위라고 하죠. 그걸로 이제 반삭을 해서 지하실의 쥐처럼 이렇게 그런 외적인 준비를 했었죠. 그럼 그 근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외모 외에 또 특별히 하신 작업이 있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지하라는 공간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발을 붙여보고 싶었어요, 먼저. 그래서 박 사장님 세트장이, 제가 아직도 박 사장님이라고 하네요. 박 사장님 세트장이, 박 사장 세트 옆에 저희 지하실 세트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먼저 누워 있어 보고, 근데 뭐 하루 종일 좀 세트장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좀 멍해지더라고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제가 계속 가니까 봉준호 감독님께서 이제 송강호 선배님도 그렇고 명훈이는 도대체 어디 갔니? 저 지하실에 있는데요. 걔는 왜 거기 자꾸 가 있더니 좀 나오라 그래라. 좀 답답하네 참. 난 그냥 여기가 편해 그냥. 근데 그 장면을 찍을 때가 바로 그 작년에 가장 더웠던 한여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하실에 있을 때 굉장히 더웠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아, 지하실은 의외로 시원했습니다. 예,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서 더위는 좀 이렇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좀 더 지내게 해달라고. 아, 그렇죠. 하셨던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너무 시원하니 날 좀 여기 계속 살게 해주시오, 뭐 이랬죠. 나 여기 계속 좀 살게 해주셔. 이번 영화에서 박명훈 배우만큼이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가 역시 이정은 배우인데요. 그 이정은 배우와 부부로 호흡을 맞추신 또 소감은 어떠신가요? 이정은 배우님은 저와 이제 2005년도에 연극 라이어라고 대학로에서 6개월간 진짜 공연을 같이 했었는데요. 세월이 있어서 더 이번에 부부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그 세월이 묻어나와서 관객분들에게 더 좀 잘 보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진짜 햇살 좋을 때 여기서 둘이서만 오붓하게 햇볕을 딱 쬐다 보면 정말 그리고 또 이 작품에는 의외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장면이 하나 또 등장을 하는데요. 문광과 근세가 햇살 가득한 거실에서 춤추는 장면이었는데요. 두 부부 사이에 정말 애정이 진하구나, 그들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촬영 당시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이정은 배우님이 춤을 굉장히 잘 추세요. 그분 몸이 예상 이 리듬이 아니어서. 근데 저는 솔직히 약간 몸이 좀 희한하거든요. 제가 이제 박자를,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엇박자죠. 이정은 배우님은 굉장히 정박자이시고 해서 그 엇박자와 정박자가 춤을 추니까 묘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장면인 것 같아요. 예. 그 지하에 운둔해 있던 이 근세가 이 지상으로 올라올 때는 엄청난 공포감을 선사를 하는데요. 다성이가 케이크를 막 먹다가
이 밤에 생일 케이크를 먹으러 내려온 박 사장 아들 다솜과 마주치는 이 과거 장면은 물론이고요. 기울을 잡으려고 통로에 부딪히면서 기다시피 계단을 오르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 연기하실 때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계단에서 이제 다솜이가 온 그 케이크를 보는 그 장면은 굉장히 기이한 표정이라기보다 진짜 궁금해서 이제 좀 눈을 저 아이가 뭘 먹나고 이렇게 보는데 기울을 쫓아가면서 그거 하는 거는 정말 그 통로가 좁았어요. 그 돌을 들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급박하게 뛰니까 이게 통로가 좁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아프긴 했죠. 여기가 막 까지고 그랬었는데 예, 그렇게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 네, 이번 순서는 주토피아 순서인데요. 저 주성철이 빅스타에 대해서 꼽은 사진과 키워드를 가지고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근세가 남긴 잊을 수 없는 명대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손보시고 돌아온 우리 박 사장님 너무나 싸. 뭐야? 박 사장에게 존경을 바치는 근세의 마음이 담긴 명대사인데요. 박 사장님 오늘도 절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리스펙트! 정말 짧은 한마디이지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는 게 애드립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명확히 정확한 대사였고요. 아, 이걸 어떻게 짧지만 잘 표현이 될까 했던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도 제가 너무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박 사장님을 무조건적인 복종이라고 해야 되나? 감사 인사를 아예 단어째 올려보낼 때도 있고. 쟤는 어째? 센서가 지멋대로야. 제가 마지막에 진짜 박 사장님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면했을 때 그 리스펙트는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나 알아요? 리스펙트! 연예인을 보는 느낌. 정말 제가 되게 오래된 팬인데 되게 신기하네. 그런 느낌의 리스펙으로 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디테일은 또 어떻게 알아요? 박명훈 배우에게 의미 있는 작품 한 편이 있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박명호 알아요? 박명호가 우리 아빠예요. 네, 바로 2017년 개봉한 박석영 감독의 작품 제 꽃인데요. 내가 아빠 딸이 아니야? 그럼 난 뭐야? 제 꽃은 들꽃과 스틸플라워로부터 이어지는 꽃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걔는 11살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편집자님을 그 무주에서 그때 당시에 뵀던 것 같은데 네. 심사위원이셨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상을 주셔갖고 아마 제가 공정한 오늘 심사를 거쳤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마 오늘 저의 이 자리가 편집장님이 한 3할은 하지 않으셨나. 엄마가 송강men, 은정리, 박명호가 우리 아빠랬어요. 그 제 꽃이란 영화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기생충이란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저의 개인적인 느낌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제 꽃 영화 자체만으로도 정말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작품이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사실 그 봉준호 감독이 이 제 꽃 개봉 당시에 옥자를 개봉했었거든요. 그 옥자 개봉으로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이 제 꽃을 보고 감동받으셔가지고 직접 홍보용 이 코멘터리를 녹음해서 전해준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 영화를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되게 조용하게 가슴을 후벼 파는 영화 같은데 소문대로 참. 그 제 꽃에 나온 배우들에 대한 칭찬과 함께 저의 칭찬 오디오 코멘터리를 길게 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저기 들락날락하는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꽃 관객과에 대할 때 진행을 봐주시겠다. 그래서 정말일까 했는데 그 약속을 진짜 지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꽃의 감독님과 저희 배우들이 너무 감사했었고, 예. 그리고는 이제 연락이 없으셨어요. 새로운 영화 이제 기생충이겠죠. 그 영화를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구나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8개월 만에 연락이 오게 된 거죠. 예. 특히 그 봉준호 감독이 이 제 꽃을 보고 이 박명훈 배우가 연기한 명화라는 남자의 술 취한 연기는 정말 세계 최고다. 그리고 박명호 씨인가? 이분 정말 대단하네요. 그
세계 최고의 술 취한 연기를 하시는 분. 이분 정말 매번 다 약간씩 다르면서 정말 압권이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예. 이처럼 영화 속에서 술에 찌들어 사는 명호를 연기하기 위해서 좀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냥 그 술을 제가 자주 먹습니다. 아빠 또 잡아올게. 응? 주위에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의 그 특징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자연적으로 습득되지 않았나. 그리고 제콧의 그 명호 역할을 위해서 또 한동안 또 빈집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주류공장에서 배달 일까지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주류공장 배달 일은 이제 그 제콧의 감독이신 박서경 감독께서 한번 그 일이라는 게 익숙치 않으면 어색해 보일 수 있으니까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 제안해 주셨고 저도 흔쾌히 안성에 있던 어떤 주류공장 한 일주일 좀 안 되게 무료로 그 박스 날르는 일과 병 수거하고 뭐 운전하는 일 그런 일들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게 집이야? 그때 당시에 또 저희 명혼의 집은 정말 폐가가 있었어요. 거기서 뭐 좀 촬영 없을 때 또 좀 있어봤죠. 좀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제가 촬영 없을 때 좀 그런 데 가 있었네요. 네. 그렇다고 또 거기서 뭐 하룻밤을 자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밤에 무서우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피아를 쓰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네, 안녕하세요. B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박명훈입니다. 앞으로 제가 수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연기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비빅 스타도 항상 사랑해 주시고요. 네, 배우 박명훈, 네,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남 PR을 괜히 많이 했네요. 지나 잘하지. 선생, 사람 많이 안 겪어봐서. 네, 오늘의 무비빅 스타 기생충의 박명훈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박명훈 배우의 작품들은 BTV에서 감상하세요. 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B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우성진입니다. 시네시빌 편집장 주정철입니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베일에 쌓인 존재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사악한 존재를 쫓는 사람들의 시선 강탈 활약을 그린 영화 두 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한국형 액션 오컬트 히어로 무비 사자입니다. 믿고 보는 국민 배우 안성기와 라이징 스타 박서준, 우도환의 신선한 조합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이에 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호러 장인 제임스 완 월드의 시작 영화 컨저링입니다. 무서운 장면 없이도 전 세계적인 공포 신드롬을 일으킨 작품이었죠. 그럼 악에 맞서는 성장형 히어로 영화 사자부터 한번 나오시죠. 먼저 리모컨만으로 영화를 소환해 보겠습니다. BTV AI 음성 서비스 이용 동의 후 누구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 그다음 리모컨의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 사자 찾아줘. 출산 중 어머니가 사망해 홀로 된 아버지와 살아가는 소년 용후. 먹을만해. 보세요.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아버지마저 의문의 사고로 잃고 맙니다. 연이은 부모의 죽음을 경험한 후 빨리 나가! 너 때문에 우리 아빠 죽었어! 거짓말쟁이! 신에 대한 분노를 원동력 삼아 세계적인 종합 격투기 선수로 성장한 그. 그러던 어느 날 용우에게 신체 이상 징후와 함께 끔찍한 악몽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감염이 있었으면 염증 수치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상이거든요. 이게 정상보다 훨씬 더 건강하신 편입니다.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자 신을 믿지 않던 용우는 무당을 찾아가고 내가 왜 이래요? 뜻밖의 예언을 듣게 되는데요.
집 남쪽에 십자가가 있대. 십자가. 거길 가면 널 도와줄 사람이 있어. 무당이 지목한 곳을 찾아간 그는 얼떨결에 구마의식을 하던 안 신부를 돕게 되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생긴 상처가 믿음이 깊은 신자한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걸 성은이라고 불러요. 그 일을 계기로 각성한 용우는 안 신부와 함께 세상을 타락시키려는 검은 주교의 뒤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지혜로 무장한 검은 주교는 오히려 그들을 위기로 몰아넣죠. 왜 가만히 있어요?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왜? 과연 이들은 악에 맞서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왜 따라 올라갔어? 나 영감님 믿어요. 영화 사자입니다. 영화 사자는 2017년 56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청년경찰의 김주환 감독과 박서준 배우가 2년 만에 다시 만난 작품이죠. 여기에 우도환 배우와 데뷔 62주년을 맞은 안성기 배우까지 한국형 오컬트 영화의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작품입니다. 네, 이 영화는 격투 챔피언과 구마사제라는 신선한 캐릭터 조합과 풍성한 볼거리로 장르적 쾌감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이 영화 사자의 매치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극 초반 가장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격투기 챔피언 용우 역의 박서준 배우였는데요. 박서준 배우는 드라마 종영 후 한 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격투기 선수의 몸을 만들어냈다고 하죠. 덕분에 극중 실제 격투기 선수와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장면을 완성했는가 하면 콘스탄틴의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에게 한국의 라이언 고슬링 같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서준 배우의 액션은 일명 불주먹 구마 액션이라고 불리는데요. 극중 용우의 주먹에 나가 떨어지는 악령들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제작진은 용우의 특별한 힘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한국 영화 최초 LED 라이팅을 배우의 손에 부착해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주먹의 움직임에 따른 빛의 변화를 포착, 여기에 CG를 더해 실감나는 불주먹 구마 장면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구마사제 안신부로 열연한 안성기 배우의 묵직한 연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안신부는 용우에겐 멘토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인데요. 분노하는 자! 안성기 배우의 긴장과 유머를 넘나드는 연기, 박서준 배우와의 가슴 뭉클한 케미는 브로맨스를 넘어선 부로맨스로 영화의 몰입감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아파. 맷집 좋다면서요. 그 녀석이 아주 잘 쳐. 늦어서 미안해요. 네, 극중 안성기 배우는 실제 구마 사제들이 예식에서 행하는 라틴어 문장을 구사하고 San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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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inus Deus Sabaoth. 액션 연기까지 소화해 그가 왜 국민 배우인지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안신부가 들고 다니는 이 가방도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한몫 단단히 했습니다. 극중 안신부의 가방 속엔 올리브 나무 숯과 은재 케이스, 성경, 성수 등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성물들에 새겨진 아르마 루치스, 즉 빛의 무기라는 뜻의 실제 구마사제단의 로고는 바티칸의 허가를 받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현실감을 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하죠. 한편 신의 사자 안신부와 용우에 맞서는 악의 화신 검은 주교에게는 우도환 배우가 출연해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전에 없던 악역 역할을 창조하기 위해서 집에서 혼자 촛불을 켜놓고 그게 몰입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떠올랐던 그 무의식 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말을 직접 영화에 활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런 배우의 열정이 첫 번째 스크린 주연작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지신의 독창적인 비주얼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제작진은 배우의 신체를 그대로 본뜨는 라이프 캐스팅 기법을 적용해 수트를 제작했는데요.
이때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위해 몸의 각 부분마다 두께감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도환 배우는 촬영 때마다 인조 피부를 무려 7시간에 걸쳐 붙이고 연기했다고 하죠.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검은 주교 지신, 그로 대표되는 악의 이미지 역시 새로운 시도로 가득했습니다. 지신이 의식을 행할 때 쓰는 반지는 까마귀를 모티브로 삼아 디자인했고요. 클럽 바빌론 속 지하 재단의 표현을 위해 우물에 약 8톤의 물을 채워 넣는가 하면 괴이한 형태의 뽕나무 뿌리만을 구해 이어놓는 등 수많은 노력을 통해 음산한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보기 드문 소재와 과감한 장르적 시도, 그리고 강렬한 액션으로 볼거리 가득한 영화 사자, 한번 꼭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소개할 차례입니다. 정체 모를 악령들과의 사투, 영화 컨저링입니다. 영화 컨저링 찾아줘. God, we're in the middle of nowhere. 1971년 로드 아일랜드의 낡은 농가. 이곳에 5자매를 둔 페론 부부가 이사를 옵니다. Come on, April. Mom wants us inside. 꿈에 그리던 넓은 집을 장만했다는 기쁨도 잠시.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는데요. 기르던 개가 이유 없이 죽는가 하면 시계는 새벽 3시 7분에 어김없이 멈춰서고 아이들은 알 수 없는 존재에 해코지까지 당하죠. 공포에 질린 페론 가족은 초자연 현상 전문가인 워렌 부부에게 도움을 청하는데요. Well, Lorraine and I both feel that what your house needs is a cleansing. I've been seeing the dark entity that haunts your house and your land. 집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현상을 조사하던 부부는 과거에 있었던 참혹한 사건을 알게 되고 동시에 악령이 가족 중 누군가의 몸을 노린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에 부부는 페론 가족을 대피시키지만 Dad, Mom just left with Christine and April. She just went in the car and drove away. I don't know what happened. Daddy, she didn't say what was going on. She just left. 악령은 엄마의 몸에 빙의돼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위협하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된 악령과의 길고 긴 사투. Carolyn, don't give in. Don't let her take it. 과연 페론 가족은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화 컨저링입니다. 네, 영화 컨저링은 개봉 당시에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라는 입소문을 타면서 230만 관객 동원에 성공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해외 공포영화 흥행 순위 1위였던 식스센스의 기록을 14년 만에 갈아치운 기념비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제임스 완 감독은 2004년 소우 1편을 통해 혜성처럼 등장한 이후에 소우 시리즈 그리고 인시디어스 시리즈를 통해서 제작과 연출을 겸하며 호러 영화의 새로운 거장으로 떠올랐죠. 특히 컨저링은 집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 공포를 접목한 제임스 완 감독의 영리한 선택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점이 바로 영화 컨저링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워렌 부부가 실제 겪었던 미국 로드 아일랜드 헬스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Nancy? 가진 돈을 다 털어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했지만 이내 악령에 의해 집을 점령당한 페론 가족. 무서운 존재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 가족의 실화는 그야말로 출구 없는 공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퇴마사 워렌 부부의 무용담보다 악령에 고통받는 페론 가족의 이야기를 강조해서 공감대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는 악령에 잠식당하는 페론 부인 밀리 테일러의 뛰어난 연기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녀는 1998년 개봉한 영화 어딕션에서도 뱀파이어 본능에 눈을 뜬 캐슬린으로 등장해서 열연을 펼쳤죠.
컨저링에서도 악령과 모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ou said they meant the world to you. This is what you'll be leaving behind. 네, 무엇보다 영화 컨저링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집안 곳곳을 모조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침대 위에서 갑자기 끌려 내려오거나 Oh, I know where you're hiding. Give me the third clap. 열린 옷장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갑자기 계단 벽에 액자가 떨어지는 등 끊임없이 등장인물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에선 평범한 소품들도 머리카락이 쭈뼛 설 정도의 공포감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지하실에서 툭 튀어나온 공도 있었고요. 오르골 속 거울에 비친 영혼의 존재까지. 방심할 수 없는 순간들로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무서웠었던 건 이 인형 애나벨의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명대사 있잖아요. 있으면 참 인형을 잘 활용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임스 완 감독의 영화에는 유독 인형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요. You don't know me, but I know you. I want to play a game. 소울 시리즈에 등장해 강렬한 인상을 남긴 직소가 대표적이죠. 컨저링 초반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애나벨은 애나벨 인형의 주인, 그리고 올해 애나벨 집으로까지 개봉하면서 컨저링 유니버스를 한층 더 확장시켰죠.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악령이 등장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감독님 놀라셨어. 이처럼 그 영화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악령들이 등장해서 공포감을 안겨줍니다. 숨바꼭질 중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박수 귀신의 존재는 Wanna play hide and clap? 제임스 완 감독의 공포 완급 조절이 경지에 올랐음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옷장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아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위에서 확 떨어졌어요. 역시 등장인물, 관객 모두의 허를 찌르는 감독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임스 완 감독의 호러 걸작, 제가 소개해드리는 매칭무비 컨저링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베일에 쌓인 존재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끝으로 막상 만나면 무서워도 알고 보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귀신들이 등장하는 영화 두 편을 믹스앤매치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믹스앤매치 시켜드릴 영화는요, 열혈 영혼과의 좌충우돌 합동수사 영화 원더풀 고스트입니다. 나이를 쳐드셨으면 방구석에 가만히 있을 것이지 왜 사람을 쏴보냐고. 정의감이라곤 1도 없는 유도관장 장수. 내립시다. 어느 날 의혹받아 순경 태진에게 미립국 범죄에 관련돼 있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거 뭐 하는 거야? 아 깜짝이야. 아씨, 아, 차 좀 전에 부둣가에서 온 차 아닙니까? 무슨 부둣가에서 와. 이 차 계속 여기 있었는데. 사사건건 티격태격하던 두 남자. 아, 저 새끼. 그러던 중 우연히 휘말린 사건에서 둘은 동시에 의식을 잃고 말죠. 이후 병원에서 깨어난 장수 앞에 의식불명 상태로 고스트가 된 태진이 나타납니다. 뭐야, 사경으로 헤맨다더만 멀쩡하네. 내가 보여요?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비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장수 눈에만 보이는 태진. 결국 둘은 어쩔 수 없이 합동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원래 남의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배우 마동석과 김영광의 반전 케미가 빛을 발하는 영화 원더풀 고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버디 수사물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영혼과의 합동수사라는 이색 설정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특히나 김영광과 마동석, 이 정말 상반된 이미지의 두 배우의 케미가 보는 재미를 더해주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는 할리우드까지 진출한 영화배우 마동석과 앞으로 더 기대되는 배우 김영광 씨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 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개성 만점 귀신들의 소원 성취 프로젝트, 영화 헬로우 고스트입니다. 고아원에서 맞는 어린이날이란 게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죽는 게 소원인 남자 상만. 그러던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의 눈에 병원에서 금연인 거 모르세요? 캐릭터도 다양한 4명의 귀신이 보입니다. 사람이 아니신가 봐요. 그런데 막무가내 소원을 들어달라며 그에게 달라붙는 귀신들. 당신들 뭐야? 왜 나한테 와서 이래? 내가 우스워? 재수없어 진짜! 덕분에 상만은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었죠. 나 화장실 가야겠다. 그렇게 귀신들의 성불기원 소원풀이가 시작되는데요. 여기 한 그릇 더! 낯선 영혼들과의 좌충우돌 동거 스토리. 영화 헬로우 고스트입니다. 이 영화는 흥행 메이커 차태현이 연기 인생 최초 1인 5역에 도전해 신들린 코믹 연기를 선보인 작품입니다. 예측 불허 스토리와 배우들의 명품 연기를 감상할 수 있는 영화 헬로우 고스트.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빙 매치, 베일에 쌓인 존재를 쫓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악에 맞서는 한국형 오컬트 액션 히어로 사자. 가공할 공포를 이기는 진정한 가족의 영화 컨저링.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에서 감상하세요. Men wearing white gloves and carrying cameras were caught early today in the headquarters of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in Washington. 1972년 미국을 뒤흔든 사상 최악의 정치 비리 스캔들. What you're doing will bring down the whole house of cards. 워터게이트 사건의 이면에는 FBI 마크 펠트 요원의 결정적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There's a nickname for you at the paper. Deep Throat. 백악관에 맞선 FBI의 2인자,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As a result, a large field of Democratic challengers has emerged that will beat Nixon if the election were held today.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앞둔 어느 날. He's dead. Who? Mr. Hoover's dead. Put everything into motion. 50년간 FBI의 국장 자리를 지킨 후버가 갑작스레 사망하는데. I also have instructions on Mr. Hoover's files. I am to take possession of them and bring them to the White House. What files? FBI인의 2인자로서 국권이 자리를 지키던 마크 펠트가 신임 국장이 될 거라는 추측이 오가지만. Are you the new king? You tell me. Hoover's gone. You're alone now, holding the end of your own leash. 결국 정권의 하수인 팻 그레이에게 자리가 돌아갔지요. But I'm going to help you. 그로부터 얼마 후. What is it? To get down here. 워터게이트 호텔 내 민주당 본부가 도청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What about CIA connections? No idea. Why? Because 30 minutes ago, 4 of those burglars told a judge they are ex-CIA. 부국장 마크 펠트의 지휘 아래 FBI는 사건의 배후를 찾는 데 집중하는데요. 그런데 First of all, no more interviews with White House or CIA people without permission. What?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 48시간 내 수사 종결을 명령하는 그레이 국장. I want the FBI left alone to do its job. That's all I want. And you want me to light a fire around the edges of the story? 이에 수사 독립성의 침해를 받았다고 느낀 마크 펠트는 노련하게 언론 플레이에 나섭니다.
hell did they get that? 그러나 Because we know who the Watergate ringleader is. 성과를 얻기는커녕 펠트의 내부 고발 탓에 FBI는 소란스러워지죠. Mr. Felt, I have the White House on the phone, Mr. John Dean. 연방수사국 내 정보 유출자를 찾기 위한 백악관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We think the source must be someone in the FBI. We just swept your office for bugs, Mr. Do it again. 자신의 폭로가 들킬세라 불안감에 사로잡히는 펠트. He's here, Mark. He has to be. There's a spy in the FBI. 그레이 국장의 의심은 점점 더 마크 펠트를 조여옵니다. The White House is going to sanitize the entire town. The FBI.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외로운 사투. The White House. You have to destroy anything that is sick beyond repair to rescue it from its agony. 과연 마크 펠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해결하고 자신의 신념 또한 지킬 수 있을까요?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는 미국의 37대 대통령 닉슨의 정치적 치부를 폭로한 실존인물 마크 펠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How long have you been in the FBI, Phil? 30 years. 30 years. That's a lot of information, a lot of files. 믿고 보는 액션 노장 리암 니슨이 주인공으로 낙점되며 연기 변신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But find you. 사실 리암 니슨하면 영화 테이큰 시리즈 속 위험에 빠진 딸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성에 가득한 액션 대디의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Shall we? Let's do this. 올해 개봉한 영화 맨 인 블랙 인터내셔널에서 역시 스스럼 없이 젊은 배우들과 자연스레 융화함은 물론 반전의 키를 쥔 리더로서 죽지 않은 액션 파워를 보여줬죠. 이번 영화에서는 평생 공직에 몸담아온 중후한 중년 남성의 슈트 섹시미를 탁월하게 표현. 다른 작품들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반전 매력을 예고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 그의 리더십이 폭발하는 순간을 바로 만나보시죠. The Attorney General is going to officially announce we have found nothing connecting the president on Watergate. What? But that's not real. 정부의 지시로 공식적인 워터게이트 수사가 종결되고 Get me Felt on the phone or Bates. Get me Felt. She can't. Why the hell not? Because he's right there. FBI 요원들은 혼란 속에 빠집니다. The Democrats have issued a statement this morning. The FBI's Watergate investigation is a whitewash. What is involved here 엎친 데 is not 덮친 격. only the political life of this nation. 민주당 측은 연방수사국이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다며 날선 비판에 나서는데요. Well, gentlemen, here's what we know. 이에 국장의 눈을 속이기 위해 순종하는 척했던 마크 펠트가 드디어 요원들을 소집하기에 이릅니다. But the beginning. We know this is the latest link in a chain of illegal, covert intelligence operations by the president's re-election campaign. It is not our job 워터게이트 사건 뒤에 대통령이 있음을 암시하는 마크 펠트. to follow the breadcrumbs. From the White House, from the CIA, from the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can stop the driving force of an FBI investigation. Not even the FBI. 마크 펠트의 카리스마 있는 연설이 좌중을 압도합니다. We know the men who broke into the Watergate are not the end of this thing, but the beginning. 미국 역사의 희대의 정치 공작으로 기록된 가장 충격적인 내부 고발 사건. Is the president lying? They're all lying. 영화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 지금 바로 BTV에서 감상하세요.